남은 게 이제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하고 명의신탁이죠. 357페이지 보세요. 357페이지. 357페이지. 집합금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 자, 요거는 우리 판서노트에 한번 쭉 봅시다. 판서노트에 99페이지. 자, 요거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집합금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 요거는 기출문제 지문만 정리하고 가면은 거의 맞춥니다. 자, 일단은 집합금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 자, 80년대 이후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관리해 있어 소유 및 관리가 가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501호가 있다. 501호. 자, 요 부분이 뭡니까?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자, 그 다음에 이게 복도가 있고, 계단이 있고, 중간에 승강기가 있죠. 승강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공용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지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죠. 만약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비처럼 날라서 들어가야 돼. 나비처럼 날아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대지 사용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 만들 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요거부터 요렇게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 규약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요거 합니다. 먼저. 전유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구분 소유권. 자, 구분 소유권이 개체가 되려면 501호가 독립화 소유권이 개체가 돼 가지고 여러분이 매매하려면 첫 번째 구조상 이용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독립성을 갖추고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다 돼 있죠. 뭡니까? 화장실 따로 있고, 큰 방, 작은 방, 또 방 한 개 더 있고, 방 2개 있고, 방 3개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구분 행위를 해야 됩니다. 행위를 하면 구분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서 포인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은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해야지 구분 소유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은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한 소유권이 개체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등기나 등록이 없어도 구분 소유권이 개체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으로 가는데 이 공용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은 자,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건물 아파트만 달랑 있어가지고 요 밑에 이제 101호를 어떻게 됩니까? 규약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용 부분으로 쓰자. 원래 이제 건물 밖에 뭡니까? 관리실하고 노인정하고 만들잖아. 맞죠? 아파트 관리실하고 노인정을 만드는데 자, 그게 없어가지고 달랑 한 채만 있어가지고 이 101호를 관리실과 노인정으로 만들자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은 구조상 뭡니까? 공용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없습니다. 필요 없어. 근데 규약상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1호를 규약상 공용으로 쓴다. 요거는 여러분 등기 보시면 배우겠지만 표제부만 둡니다. 왜 표제만 두냐면은 여기에 뭡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20가구 있는데 101호를 자, 각구에 딱 표시하면 120개 다 적어야 되잖아. 이러면. 그러면 등기부 터져 나쁘겠죠. 그래서 뭐 만든다고요? 표제만 두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규약상 공여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합니다. 등기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공용 부분이라 하면은 구조상 공용 부분 이해하는 겁니다. 규약일 때는 반드시 규약상 공용 부분 나와. 그럼 등기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공용 부분 하면 뭐라 써야 돼? 구조상 공용 부분이야. 복도 계단 승강기. 됐어요? 자,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시험 나왔었죠, 작년에? 시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자, 이 대지 사용권.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지 사용권. 자, 대지 사용권은 어디 따라갑니까? 전유부분 따라가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와서 저당권 할 때 이거 했어. 전유 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거 모르면 저 미칠 뿐입니다. 중요하다 있죠? 요약집에도 중요하다고 표시했어. 자, 이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권의 전유 부분에 종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부분에 저당권 설정하면 종된 권리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 할 때 발표돼 있어 이거.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건물이 앉아 있는 대지를 뭡니까? 법정 대지. 대지를 하고, 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이 주차장에게 설정할 수도 있죠. 이 규약 대지입니다. 대지죠. 자, 법정 대지, 규약 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요. 책에 여기까지 일단 정리. 자, 갑시다. 357페이지 구분 소유권. 자, 현관편에 돼.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즉다음, 즉이 여기 현관편에 오시고. 요게 28회 때 기출 지문인데 32회 또 나왔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된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두 번 나왔다고요. 28회, 32회. 그러면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판례는 한번 참고사항 보시고,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되면 구분 소유권이 개시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소유자의 무슨 행위 있어야 됩니까?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밑에 판례가 있죠. 26회 때 32회 때 시험 나왔던 거야. 한동 건물의 구분 행위에 상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줄이면 뭡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등기 등록이 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이 개최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26회 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별표 크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권 받고 이제 두 번째 뭐 배운다고? 공용 부분 갑니다.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포인트가 뭡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가 필요 없다. 29회 때 30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별표 해놓고, 자, 넘기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규약의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제인만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 부분의 권리와 의무가 합니다. 자, 공유 부분의 기속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입니다. 공유. 자, 처분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 자, 3번의 별표. 자, 공유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복도는 복도, 계단은 계단, 승강기는 승강기로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사용은 뭐라고? 용도에 따라. 외워지지? 사용 뭐라고요?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자, 그래서 그 별표 넣으셔야 됩니다. 공유 부분의 지분 갑니다. 면적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 이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지분의 일체성이니까 분리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 3번의 별표. 등기한다 안 한다? 공용 부분에 권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자,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별표. 이게 2020년도에 개정됐거든요. 자, 그래서 3분의 2. 관리는 통상의 집회 결의고 보존은 각자가 단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의 부담인데 무슨 비율로 현감편합니까? 지분 비율로 부담 수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2번의 별표. 공용 부분에 발생한 채권, 관리비. 연체를 했어. 그럼 특별 승계인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안 냈다. 돈 누가 내야 됩니까? 아파트 산 사람이 내야 돼. 승계인 내야 돼. 근데 연체료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32의 기출. 자, 3번입니다. 23에 나왔던 거.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공용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양갈로 1번에 3번 있죠?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라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 자,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3번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공용 부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1번 별표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이면? 3분의 2.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4번의 포인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특별 승계, 특정 승계인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간다.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연체료는 승계돼야 안 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건물 설치 내 보존의 하자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입니다. 자, 밑에 참고사항에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보존행위의 주체인데 옆에 가서 359페이지에 네 번째 줄 입주자 대표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존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존 주체 될 수 없다. 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밑에 박스는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공용 부분 받고 이제 대지 사용권, 대지 갑니다. 대지 및 대지 사용권. 대지인데 건물이 있는 대지를 뭐란다? 법정 대지. 자, 건물이 없는 대지를 뭐 있는데 그 대지인데 자, 규약으로 대지 설정할 수 있다 있죠?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규약으로 저 땅을 빌려 쓰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 이게 규약 대지입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넘기고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금지하고 있다? 분할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지 사용권. 자, 밑에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뭘 소유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건물이 대지에 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게 뭐라고? 대지 사용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판례 밑에 핵심이 줄구져 있네요.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해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밑에 가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일체성 별표입니다. 자, 뭐가 넘어가면 따로 넘어갑니까?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대지 사용권 따로 넘어가죠. 분리 처분 돼 안 돼? 두 번째 줄에 현관편이죠.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자, 분리처분 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자, 그 밑에 판례가 별표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4번 나왔다 있죠. 전유 부분의 저당권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 안 미쳐? 미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파트 501호 돈 안 갚았어 은행에 난리 뿌면 뭐도 따라 넘어가? 대지 사용권 따라 넘어간다고. 그래서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 안 미쳐? 미칩니다. 자, 됐고요. 자,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면적 비율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자, 담보 책임은 분양자, 시공자, 행가편이시고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집니다. 집니다. 자, 그리고 2번 보면은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행에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담보 책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누가 책임집니까? 무조건. 분양자나 시공자야. 분양자, 시공자 둘 다 책임집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하자 추구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자가 생겼다. 돈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현재입니까? 과거의 소유자입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집합건물의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행가패. 됐어요?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때 현재 소유자입니다. 오케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2번, 3번, 4번은 참고사항을 보시고
기산점이 이제 시험의 별표입니다. 별표. 27회 때 32회 들어왔어. 전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입니다. 인도한 날. 공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 검사일. 전인권 공사입니다. 전인권 씨가 있잖아요. 돈을 엄청 벌었어. 노래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거든. 그래서 지 건물 지어 공사한다고. 전인권 공사.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이고, 공유 부분은 뭐예요? 사용 검사일이다.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바꿔서 냅니다. 27회 때 31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별표 크게 해놓고. 됐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밑에 기산점에 대한 판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자, 1번이 끝에 가서 제척기간이다. 묶어놓고. 제척기간이고, 2번에 한번 볼게요. 임대 후 분양 전환됐다. 묶으시고. 분양 전환된 시점이 아니고, 자, 인도 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된다.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하자담보 기간이 이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7년짜리도 있고. 알겠어요?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어요. 최고 긴 게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임대 후 분양 전환됐다 그러면 임대 시점부터 뭡니까? 몇 년이라고? 10년입니다. 알겠죠? 최장기가 10년이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3번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인도된 때로부터 10년간 보험이 상당하다 돼 있죠?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담보 책임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과 관리인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배운 게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담보 책임. 맞아요? 다섯 번째 이제 뭐 들어간다고? 관리인과 관리단입니다. 자, 관리단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자, 두 번째 줄 끝에 형광펜, 당연히 구분소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성립하는 단체를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넘기시고. 그래서 1번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번 당연히 성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관리단의 채무가 생기면 변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구분소유자는. 자, 그 다음에 관리인. 관리단은 시험에 잘 안 냅니다. 뭐가 중요하다? 관리인. 관리인 별표. 관리인이야. 자, 관리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말이죠. 맞죠? 자, 관리인은 대내적으로 당의 집합 건물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는 관리자를 대표하는 자다. 업무 집행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별표 몇 명 이상일 때, 10명 이상일 때 관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몇 명 이상이면? 10인 이상이면 구분소유자가. 자, 임기 몇 년입니까? 모르겠으면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가서 네 임기 몇 년인데? 나 물어봐. 2년이랍니다. 맞죠? 2년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갑니다. 결의로 선임된 걸 해임될 수 있다. 됐고. 자, 그리고 4번의 내용이 구분소유자 승낙받아서 점유자도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갑니다. 권한은 어떻게 합니까? 보전, 공용 부분의 보전, 관리, 변경, 줄것이고. 그리고 2번에 가면은 분담 금액을 구분소유자에 청구하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매달. 안 내봤어요? 청구하잖아. 그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사업시행과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관련 대표로서 재판상이 재판 행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규약 정리하는 거 합니다. 자, 그럼 옆에 가서 매년 1회 이상 사무보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합니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할 수 있는데 선의 제3자에게 행할 수는 없고요. 자, 밑에 관리인의 보고 의무 1번만 체크. 1년에 몇 번 이상? 1회 이상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죠? 그래서 뭡니까? 회의하고 뭡니까? 붙여놓잖아. 아파트에. 전부 다 단독주택 하나 보네. 맞죠? 아파트 그렇게 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위원회가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24회 때
때 시험 나왔고요. 관리위원회. 자, 관리위원회는 둘 수 있다가 현관편입니다. 자, 비교해야 돼. 관리인은 몇 명 이상이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선임해야 되지. 관리위원회는 뭡니까? 둘 수 있다. 없는 데도 있어. 자,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위원회는 누구를 감독할까? 누구를 감독할까? 관리인이. 알겠죠? 임기는 어떻게 될까? 2년. 어떻게 알았어? 나와 있어요. 나왔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제 관리인하고 똑같습니다, 임기. 알죠? 그래서 뭡니까? 그 아파트 관리소장은 뭡니까? 노래도 잘해야 되고, 탬버린도 잘 쳐야 되고, 맞죠? 잘 맞춰주면은 영원히 간다, 이 말이에요. 2년이지만. 누구의 감독을 받지만?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어떻게 돼요? 잘 맞춰주면은, 예? 노래도 잘 부르고 잘 맞춰주면은, 어디 끝까지 간다고. 2년입니다. 둘 다. 알겠죠? 자,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밑에 갈게요. 자, 그래서 2번이 그 내용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2번의 규약을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현관편. 관리위원회는 둘 수 있고 관리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3번.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고 2번의 임기는 몇 년이다? 관리인과 똑같이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대통령 정하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간다고? 이제 규약과 집회로 갑니다. 규약. 자, 규약 막 엄청나게 돼 있죠. 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넘기면 나왔다. 뭐가? 규약, 설정, 변경, 폐지는 몇 분의 몇? 4분의 3입니다. 자, 우리 요약집 여기, 요약집 판서노트에 보세요. 여기 99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규약 설정 변경은 4분의 3 돼 있지. 근데 공연볼 변경은 4분의 3이었는데 법이 개정됐어. 2021년도인가 20년도인가에. 2021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3분의 1로 고쳐놓으세요. 알죠? 요 공연볼 변경은 4분의 3이었는데 옛날에 4분의 3이었는데 3분의 2로 고쳐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규약 설정 변경 폐지만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체크만 하시면 돼요. 몇 분이면? 4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관리단 집회입니다. 364페이지 관리단 집회. 집회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어떻게 한다고? 현관편.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한다고? 3개월 이내 합니다. 임시 관련 집회는 누가 할 수도 있다? 관리인이 할 수 있고요. 2번에 구분 소유자 5분의 1의 결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4번 내용은 아까 했어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 5분의 1이 관련 집회 소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 자, 집회 소집 통지입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옆에 페이지. 각 구분 소유자인데 몇 주일 전에? 현관편? 일주일 전 현관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내용 보시면 돼요. 안 나와요. 자, 결의사항, 무슨 사항에 대해서만?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거. 자, 의결권은 어떻게 된다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의결권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전여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지분 비율에 따른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밑에 양갈로 6번 갑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지금 안 보는 거는 보지 마, 그냥. 알죠? 나온 적이 없는 거야. 법조문은 있지만. 자, 6번 갑니다. 소집자 생략하려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요 나온 적 있어요. 넘기시고. 특별 종족수 나왔습니까? 나와있지? 별표입니다, 이게. 요건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5분의 1 아까 뭐 임시 관련 소집을 청구할 때 5분의 1이었지. 맞아요? 공용 부분의 자 변경은 몇 분이면? 3분의 2였지. 회계감사 면제도 3분의 2입니다. 자, 4분의 3은 뭔데? 규약 설정 변경 폐지. 구분 소유자의 사용 금지를 소로 제기하는 경우하고 전유분의 대지 사용권을 경매를 명할 때 현관편 경매 넣을 때 4분의 3입니다. 전유 부분의 전무자에 대해서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할 때도 몇 분이면? 4분의 3입니다. 자, 5분의 4는 서면 또는 전자적 결의 방법에 하는 거. 재건축 결의. 자,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4. 자, 그 다음에 복구. 2분의 1을 추가하는 공유물의 복구도 몇 분이면? 5분의 4. 권리 변동이 있는, 요게 이제 법이 뭡니까? 개정됐어, 그때. 들어갔어요. 권리 변동이 있는 공유물 변경은 몇 분이면? 5분의 4입니다. 자, 원래 5분의 4는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재건축, 복구, 무슨 결의? 서면 결의. 5분의 4. 5분의 4. 재건축, 복구. 요 항상 같이 붙어 있거든. 재건축, 복구. 서면 결의 5분의 4. 서면 결의 할 수도 있고 전자적 결의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전자적 결의 할 수도 있고 서면 결의 할 수도 있고. 재건축, 복구.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권리 변동에 있는 뭡니까? 뭡니까? 공유물 변경이지? 맞아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별표 딱 해놓고. 전원에 동의했어야 되는 거는 뭐니까? 소집절차 생략할 때 전원에 동의했어야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고. 자, 규약 및 집행 결의 효과는 특별 승계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 자, 그러면 체크하시고, 그 밑에 팔레트는 한번 보시고요. 자, 옆에 결의의 취소의 소음 나와 있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밑에 가서 구분 소유자의 권리, 공용 부분에 사용 수익권이 있고 의결권 가지고 소집 절차도 있고 소집 절차 수익권도 있고요. 행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는 뭡니까? 공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해야 되고 함부로 내부 기둥 파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법 증개추가 안 됩니다.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면 행위정지 청구가 있고, 자,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요게 몇 번이면 4분의 3입니다. 옆에 적어놔. 아까 사용금지 청구, 그 다음에 경매 청구, 점유자에 대한 계약 해지 청구, 이런 것들은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왜 합니까? 건물을 수선해가 다시 이제 뭡니까? 수선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비용이 적게 들 때 무슨 건축한다고? 재건축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네 번째 주까지 내용이야. 읽어보시면 되고. 다 필요 없어.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몇 분의 몇 결의? 5분의 4의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369페이지. 재건축 결의할 때 다음 각고의 사항을 정해야 된다. 여기 20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 새 건물의 설계 개요, 그 다음에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 계약적인 비용. 그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소유권의 기속, 새 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기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의해야 된다고요. 옆에 적어놔. 정답이. 홍보 비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이게 20회 시험 정답이야. 재건축 결의할 때 결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이게 홍보 비용이 나왔었어. 알겠어? 거기 틀린 겁니다. 한 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넘어가고. 재건축 절차에서는 포인트가 1번의 세 번째 줄에 별표야. 무슨 촉구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촉구해야 돼. 몇 개월 내에 해답해야 됩니까? 2개월 내에. 3번의 별표. 회답하지 않으면은 참가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거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협의회 무권 대리할 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인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은 추인 거절로 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의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안 주면, 받지 못하면 수익 거절로 보고, 재건축 참가 여부에서 서면 최고했는데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2개월에 답을 안 주면은 참가 거절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전부 다 거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재건축 절차에서는 서면 촉구를 하고 2개월에 해야 되는데 하답하지 않으면 참가한다, 안 한다? 안 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됐죠? 그 밑에 거 다 버립니다. 왜? 한 번도 안 냈더니. 다음 페이지. 복구. 자, 복구도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을 초과하는 때는 몇 분의 몇? 자, 밑에 복구에서는 밑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 있지, 4번. 맞아요? 동그라미 4번에 갑니다.
자, 2분의 1을 초과하는 거, 공용분, 건물 가격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복구가 필요할 때는 몇 분의 몇 분의 몇? 5분의 4 결입니다. 자, 나머지 다 버립니다. 알죠? 이게 전부 다 이게 기본수 다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시험에 나온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알죠? 자, 그래요. 옆에 가서 핵심 문제 한번 봅시다. 핵심 문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맞습니까? 틀립니다. 집합건물의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가 승계받을 수가 있다. 맞지요? 맞습니다. 자, 갈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포인트가 뭔데?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객체가 될 수 있다지. 틀렸지? 등기 등록되지 않아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은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는 X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갈로 빼고 바깥에는 맞는 거죠?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갈로는 틀렸고 2번 지문 갑니다. 2번은 왜 틀렸어? 한번 풀어봐. 자, 어디 현관펜? 사용이야, 사용.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렇지. 맞죠? 그럼 이게 맞게 하려면 사용을 지어버려야 돼.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된다. 이거 맞아? 맞지? 근데 사용은 뭐라고? 용도에 따릅니다. 그게 31회 때 시험 또 나왔어. 각 공유자는 공유 부분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맞는 지문 나왔습니다. 31회 때는. 24회 때 31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0회 기출지문. 공용 부분의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관련 선임에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보정이 할 수가 있죠. 보정이 각자가 단독 할 수 있습니다. 맞고. 5번은요. 핵심이 어디 있어? 현관펜 전유분과 분리해서 대지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6번 관리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죠.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어떻습니까? 매년 회계는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관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맞죠? 관리인은 소집해야 됩니다. 7번 맞고. 자, 그 다음에 요 7번은요. 24회 때도 나왔고 29회 때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요. 임기는 몇 년이야? 2년으로 정합니다. 맞아요. 9번은요. 각 구분 소유자는 거기서도 줄 건데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맞는 내용이고. 10번은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정합니까? 점유자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정합니다. 나중에 아파트 관리위원회 가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살아요? 물어보면 여기 산다 그러고 집거라 그럽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야 됩니다. 점유한 자 중에서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야 됩니다. 10번 X. 11번은요. 29에 들어간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으로 제공한 것이 명백할 때는 그 구분 소유자,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펜트하우스 있죠. 그 사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어떻습니까? 공용 부분의 채권은 특별 승계된다고 했죠, 아까? 예. 근데 연체료는 승계돼야 안 돼? 안 되죠. 맞는 내용이고. 13번은요.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혀 부분의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다죠? 진답니다. 자, 분양자, 시공자 둘 다 책임집니다. 자, 13번 X. 14번은요. 핵심이 두 번째 줄에 현관펜 특별 승계인은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고요. 재발 책임이 있다. 30의 기출. 맞죠? 자, 그럼 틀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번이 왜 틀렸어? 사용은 용도에 따라 했는데 그 사용을 없애야지 맞는 지문이야. 틀렸고. 10번은 왜 틀렸어?
관리위원회 위원 현관편해주고 관리위원은 누가 한다고? 구분 소유자 중에 한다고. 전문자가 하는 게 아니야. 틀렸고 13번은 담보책임. 분양자나 시공자는 담보책임 집니다. 그래서 13번 X. 자, 이제 핵심 문제 2번 문제 갑시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는데 임차인은 관리이 될 수 있다. 없다가 있다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누가요? 관리인이. 그럼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죠. 1번 X. 2번은요. 서면 결의, 재건축 결의 가능하죠? 서면 결의 해야 됩니다. 재건축은. 2번 맞고. 3번은요.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요. 핵심 단어 얘기해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다 했죠. 맞고. 5번은요.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이 내야 되지. 근데 연체료는 안 내는 이유가 뭐야? 지가 연체한 게 아니야. 특별 승계인이. 앞에 사람이 연체한 거잖아. 그 연체료는 못 내. 안 내. 알겠죠? 공용 부분 관리비.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 연체되어 있는 거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맞죠? 그 연체료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연체했나? 그럼 맨 끝에 뭡니까? 씨발 해야지. 맞죠? 내가 연체했나? 씨발. 그죠? 그래서 나 안 낸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아파트 받았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가서 관리실 가가지고 내 낙찰자인데 얼마 밀렸냐? 그러니까 뭐 연체료까지 포함하면 연체료! 안 낸단 말이야. 뭐만 낸다고? 공용 부분에 관리비 낸다고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문이 27회 때 32회 때 나왔네요.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 7번은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이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맞죠? 8번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가 전원의 동의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 8번 맞고. 9번은요. 27, 31에서 나왔어. 자, 전인권 공사죠. 전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도죠. 인도. 사용 승인이 아니고 인도죠. 인도. 그 다음에 관로는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은 사용 금사일이 아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인도한 다음날. 인도한 날이죠. 인도한 날. 다음날 아니고 인도한 날. 전인권 공사. 외웠죠 아까? 보여야 됩니다. 27회 때 31회 때 나왔던 거야. 그래서 9번 틀렸고 10번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가 대지 사용권은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끝에가 현관편. 분할, 대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관인의 대표권 제한은 누구인데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29의 기출. 12번 어떻습니까? 공용 부분 현관편.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안 한다 그랬죠? 등기 안 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 현관편 등기하지 않습니다. 틀렸지? 간호는 어떻습니까? 31에 또 나왔어. 29, 30, 31 연달아 나왔어. 자, 공용 부분의 현관편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용 부분 시험의 포인트다. 등기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지금 3연수 나오다가 32회 때 쉬었어. 13번 어떻습니까? 핵심이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용 부분에 있는 것을 추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옆에 가서 14번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14번은요. 23회 때 시험 나왔어.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에 대해서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가 아니고 임대 시점으로부터 하자담보채에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판례 맞죠? 23회 때 기출. 자, 15번은요. 시공자도 담보책임 지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책임 진단 말이야. 맞고. 16번은요.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 보수에 가능한 손해배상은 집합 건물의 인도시가 아니고 하자 발생 시 맞죠? 손배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번 틀렸어요. 자, 그럼 틀린 거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마칩니다. 빨리 맞춰도 되겠죠? 빨리 맞춰도 돼.
자, 다음 주에 뭡니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예상 문제 풀 겁니다. 지금 해줬잖아. 복습해 오겠지? 알겠지? 네. 몇 문제 안 냅니다. 8문제인가 9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예상 문제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진도 쭉 나가고 마지막 시간에 뭡니까? 요거 할 거예요. 예상 문제. 네. 자, 1번 갑니다. 2번, 1번. 임차인 또 관리인 될 수가 있죠? 구분 소유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보셔야 되고 9번 왜 틀었어요? 전인권 공사 적어놨죠? 전인권이가 공사하고 돈 벌어가 인도입니다. 인도. 사용승인이 아니고 인도한 나라부터 이렇게 되고 자 12번은 어떻습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했죠. 옆에 갈로에서 지금 연달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4번 틀렸죠? 임대 후 분할 전형됐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하자담보 책임은 임대 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틀렸다 그래서 하자 보수에 관한 손배는 하자 발생시부터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도시가 아니고 하자 발생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9번, 12번, 그 다음에 14번, 16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